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대한민국 제2호 국가정원인 울산 태화강에서 연등축제가 봉행돼 코로나19에 지친 시민들에게 치유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신라 천년고도 경주와 삼국유사의 고장 경북 군위군에서도 부처님 오신 날 봉축탑 점등식이 봉행돼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서울 청계천에서는 연등의 은은한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는 전통등 전시회가 열렸고 조계사에서는 해외 불교 문화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법석도 마련됐습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군부 쿠데타 발생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내 미얀마 유학생들에게 4천만 원이 넘는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자비행을 실천했습니다. 청정수행가풍을 위해 정예결사를 주창했던 보조국사 진울스님의 열반 811주기를 맞아 조계총림 송광사에서 종제가 봉행됐고 강원도 오대산 월정사에서는 조계종 초대종정을 지낸 하남당 중원대종사의 탄신 146주년 발해제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0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대한민국 제2호 국가정원인 울산 태화강에서 연등축제가 봉행됐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행사는 간소화됐지만 도심을 환하게 밝힌 연등 불빛은 시민들에게 치유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첫 소식, 울산 BBS 박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 울산 도심을 가로지르는 태화강이 연등 불빛으로 환해졌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취소된 울산 태화강 연등 축제가 2년 만에 다시 개최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치유의 등불을 밝혀서 새로운 희망, 즐거운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해 축제는 제등행진과 체험, 시민 축하 공연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은 전면 취소하고 비대면 온라인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점등식은 불교계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행사장에는 대형 장엄등 전시와 코로나19 극복 발언, 영상 상영 등이 마련됐습니다. 특히 시민들에게 인기가 많은 대형 장엄등 전시는 불법승 삼보 영상탑을 중심으로 불교를 나타내는 만자 형태로 배치됐고 코로나19 극복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연등 터널이 설치됐습니다. 영상탑을 통해서는 울산 지역 불교 문화재와 전통 사찰, 역대 태화강 연등축제의 하이라이트 영상, 코로나19 극복을 기원하는 각계각층의 응원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축제 마지막 날에는 미얀마의 평화를 기원하는 삼보 일배가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무고한 생명이 죽어가는 미얀마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평화와 민주화를 기원했습니다. 정의로운 곳에 항상 눈을 뜨고 깨달아 있기를 염원하면서 저희 불자들이 이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기를 희망합니다. 진심을 담아서 세계 평화와 또 미얀마의 평화, 민주화를 기원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가지고 비록 올해도 코로나19 여파로 행사가 대폭 축소됐지만 환하게 밝힌 연등 불빛은 시민들에게 희망과 치유를 선사했습니다. 울산에서 BBS 뉴스 박상규입니다. 신라 천년고도 경주에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봉축탑이 불을 밝혔습니다. 같은 날 삼국유사의 고장 경북 군위군도 봉축탑 점등식을 봉행하며 부처님 오신 뜻을 기렸습니다. 대구 BBS 박명한 기자입니다. 천년고도 경주 도심에 자리한 경주역 광장에 봉축탑이 불을 밝혔습니다. 불국사 석가탑을 본뜬 대형 3층 탑이 5색 연등으로 장엄됐습니다. 조계종 제11교구 본사 불국사는 지난 7일 점등식을 봉행하며 부처님 오신 뜻을 기렸습니다. 점등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봉행사와 모든 축사를 생략하고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불국사 주지 종우스님을 비롯한 참석 사부 대중은 석가모니 정근 기도를 하며 코로나19 소멸과 지역의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이 광명등이 온 세상을 널리 밝혀 세계에 만연한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소멸하기를 발언하며 경난에 고통받는 이들이 모두 쾌차하고 사회가 안정되어 경제가 부흥하기를 고용하여지기를 바라옵니다. 경주역 봉축탑은 오는 19일 부처님 오신 날까지 경주시를 환하게 밝히게 됩니다. 일현 스님이 삼국유사를 저술한 삼국유사의 고장 경북 군위에도 희망과 치유의 연등 불빛이 환하게 비쳤습니다. 군위 불교 3연합회는 군위 팔각정 광장에서 봉축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점등법회는 3기를 시작으로 반야심경 봉독, 봉행사, 법어, 발언문, 점등의 순으로 30여 분간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행사는 간소하게 치러졌지만 부처님 오신 참뜻은 오히려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군위군 봉축 점등식은 행사가 간소하게 되었으나 부처님 오신 날의 참뜻과 기쁨은 절대 작아지지 않습니다. 어려울수록 빛나는 것이 부처님의 가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듯이 우리 모두는 조금은 좀 불편하더라도 코로나19의 극복 동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점도식 계기로 코로나19가 빨리 소멸되고 모든 국민들이 수칙을 잘 지키면서 빨리 제대로 된 삶을 살면서 행복한 나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군위 점등식에는 덕관 스님과 해안 스님을 비롯한 회원 사찰 스님과 국민의힘 김희국 국회의원, 박성근 군위 부군수 등 최소 인원만 참석했습니다. 경북 지역의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점등식은 경주와 군위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BBS 뉴스 박미환입니다.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전남 여수불교계가 여수시청 앞 광장에 설치된 봉축탑에 불을 밝혔습니다. 봉축탑 점등식에는 여수불교 사암연합 회장이자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명선대종사와 석천사 주지 진옥스님, 권오봉 여수시장, 전창곤 여수시의회 의장, 주철현 김회재 국회의원, 위재춘 여수불교 신도연합회장, 이수남 여수시청 불자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국회가 구족하여 나라의 경제가 정상화되고 국민의 생활이 안정되어 모든 재앙은 사라지고 국경에는 모든 중생들이 다같이 성불하기를 발언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점등식을 봉행합니다. 점등식에 앞서 명선대종사와 진옥스님은 여수시청 시장실을 방문해 권오봉 시장과 환담을 나눴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지혜와 자비의 등불, 연등의 물결을 만날 수 있는데요. 천년의 세월을 이어온 연등의 은은한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는 전통등 전시회가 서울 도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조계사에선 해외 불교 문화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법석도 마련됐습니다. 전경윤 기자입니다. 시민들의 휴식 공간인 서울 청계천에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자 갖가지 모양의 전통등이 환하게 불을 밝힙니다. 형형색색의 연꽃등, 전통 한지로 만든 장엄등, 천진난만한 아기 부처님까지 어느 하나 눈길을 뗄 수 없게 만듭니다. 코끼리와 학 등 다양한 동물과 물고기 등 바보탑 등도 시민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청계천에 흐르는 물길이에 설치된 연등의 생동감 넘치는 자태와 은은한 아름다움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방금 막 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사진도 막 많이 찍고 소망을 막 빌고 이러진 않았지만 이제부터 해볼 생각입니다. 보니까 마음이 편하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코로나 때문에 되게 약간 꽉 막힌 듯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청계천 와서 탁 트인 곳에서 연등 보니까 되게 원래 하는 일도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기분이 좋아지네요.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서울 청계천과 조계사, 종로, 봉은사 등 도심 곳곳에서 전통등의 멋스러움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시작됐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감각이 한데 어우러진 연등의 아름다운 자태와 다양한 문양은 그 자체로도 훌륭한 예술 작품으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입니다. 시민들은 연등의 향연을 즐기며
코로나19로 올해도 대규모 연등 행렬을 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조계사 앞에서는 연등을 매다는 장대인 등단과 연등회를 수놓았던 행렬 등이 전시됐고 종로거리에도 연꽃 모양의 조형등과 전통등이 설치돼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왔음을 알렸습니다. 이와 함께 조계사와 조계사 청년회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해외 불교 국가 스님들의 법문을 듣고 세계 불교 문화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특별 법회를 마련했습니다. 청년 불자들을 위한 특별 법회의 첫 법사로 나선 스리랑카 출신의 담마키띠 스님은 동아시아 남방 불교의 출가와 수행, 모시 문화 등을 소개했습니다. 부천에 다니셨던 제자들이 인해서 계속 이제 양성 내려와서 기원적 1세기 스리랑카에서 최초로 그 번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니카야라는 이름이 들어봤죠. 와함경 이것을 니카야로 팔리오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거를 최초의 스리랑카어로 기록됩니다. 법회에서는 스리랑카 등 해외 불교 사원과 유적지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돼 각국의 불교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군부 쿠데타 발생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내 미얀마 유학생들에게 4천만 원이 넘는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자비행을 실천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얀마의 민주 평화를 기원하는 1차 릴레이 기도법회를 회양하고 부처님 오신 날 이후에도 미얀마 평화를 위한 기도 정진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미얀마 군부에 맞선 시민들의 민주화 항쟁이 3개월 넘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미얀마 유학생들에 대한 지원에 나섰습니다. 전국 비구니회는 미얀마의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미얀마 유학생 44명에게 모두 4,4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불심이 돈독한 미얀마 불자 학생분들과 부처님이 계신 이 법당에서 이런 장학금 수여를 해드리게 된 인연에 영광과 감사의 마음입니다. 타국에 오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희망 미래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 미얀마 여러 학생분들께 칭송과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비구니회는 지난 3월 말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기도회를 열어 미얀마 사태의 평화적인 해결을 발언해왔습니다. 한국 불교 스님들은 우리 미얀마 사태에 깊은 우려를 갖고 관심을 갖고 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는 하루빨리 민주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기도회를 시작했고 장학금 수여 대상자로 선정된 미얀마 학생들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준 한국 불교계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알바 구하기 어려운 이 시기에 학생들한테는 장학금이라는 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오늘을 잊지 않고 보답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미얀마 민주화가 찾아오는 그날까지 같이 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미얀마 유학생들의 마음을 잠시나마 위로해주는 감미로운 음악 공연도 펼쳐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국 비구니회는 다음 달부터 미얀마를 위한 기도 정진과 후원을 다시 시작할 예정이며 미얀마 유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미얀마 학생들께서 모임의 장소를 필요로 하신다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희가 행사가 겹치지 않는 한에서 도와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요. 전국 비구니회 장학금 전달식은 모국의 불행한 사태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유학생들을 위로하고 미얀마의 조속한 평화를 발언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전국 비구니회관에서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조계종 제4교구 본사 오대산 월정사가 조계종 초대 종정을 지낸 하남당 중원대종사 탄신 146주년 달해제를 봉행하고 스님의 수행가품과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과 원로의원 원행 스님, 선덕 각수 스님 등과 본말사 스님 등 사부대중은 개정의 사막을 겸수하고 승가 오칙을 제정해 현대 한국 불교의 방향을 제시한 스님을 기렸습니다. 하남 대종사의 이런 가르침이 곧 한국 불교의 방향이자 또 이 산중이 널리
세상을 위해서 그 가풍을 선양해야 될 그런 하남 스님의 수행 가풍이기도 합니다. 하남당 중원대종사는 조계종 초대 종정에 추대된 이후 모두 4차례 종정을 역임하고 효봉스님, 고암스님, 서홍스님, 탄허스님 등 근현대 한국불교를 이끈 스님들을 배출했으며 1951년 세수 75세, 법납 54세로 열반에 들었습니다. 한국불교의 청정수행 가풍을 위해 정예결사를 주창한 보조국사 진울 스님의 열반 811주기를 맞아 스님을 추모하는 불일 보조국사 종제가 조계총림 송광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송광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틀간 진행하던 종제를 하루로 축소해 진영 이운과 보살계 수계식 등을 생략했고 종제를 마친 사부대중은 경내 부도전으로 이동해 지난 2019년 열반한 전 조계총림 방장 범일당 보성대종사의 부도탑과 비석 제막식을 봉행했습니다. 우리는 이 스님의 부도를 보면서 스님께서 늘 가르치셨던 도량청정과 사막을 부지런히 닦으시라는 그 가르침을 되새기면서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막식에는 서울 길상사 주지 덕일 스님 등 문도 스님과 총림 대중 스님, 불자 등 사부대중 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서울 성북동 길상사에서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되짚어보는 한 대학 불자 모임의 아침 법회가 봉행됐습니다. 고려대 불자교회는 지난 토요일 길상사 설법전에서 홍승기 회장을 비롯해 이기수 전 고대 총장 내외 김영우 한생산업회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5월 정례법회를 열어 스님의 무소유 정신과 맑고 향기롭게 운동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그 불교적인 삶의 그 핵심이 그대로 다 드러난 거예요. 우리가 불자로서 사는 그 삶의 핵심이 그 맑고 향기롭게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제 법정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그리고 향기로움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한다. 고대 불자교회는 길상사 총무국장 남전 스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법회가 끝난 뒤에는 관세음보살상과 7층 보탑, 길상화 보살 공덕비 등 경내를 둘러봤고 특히 스님의 유품이 모셔져 있는 진영각을 찾아 스님의 무소유 정신을 기렸습니다. 고대 불자교회는 다음 달에는 수국사에서 법회를 열어 상월선언의 의미를 짚어볼 예정이며 7월에는 법련사를 찾을 계획입니다. 인터넷 문화가 지배하는 현 시대에 노년층의 디지털 매체 적응력이 사회적 관건이 되고 있는데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르신들의 디지털 기기 사용을 돕는 정부와 자치단체 사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5월 8일 어버이날 어르신 유튜버 할담비가 방송통신위원회 유튜버 채널에 등장했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슬기로운 디지털 생활 캠페인의 첫 영상인 키오스크로 기차표 구매하기 편, 할아버지와 손담비를 합성한 별칭 할담비로 유명해진 지병수 할아버지는 어르신 입장에서 직접 기기를 사용하며 알기 쉽게 안내합니다. 안녕하세요, 할담비입니다. 오늘은 키오스크로 기차표 구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키오스크가 뭐냐고요? 이렇게 생긴 무인 결제기를 키오스크라고 해요. 코로나19로 비대면 사회가 한층 빠르게 다가오면서 주로 노년층이 사회와 단절되는 디지털 소외 현상이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방통위는 다음 주에는 키오스크로 고속버스 구매하기를 공개하는 등 총 4편의 게시물을 유튜브에 올릴 예정입니다. 참 쉽네요. 어때요? 차근차근 하니까 어렵지 않죠? 디지털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서울시는 지난 7일 동대문 디지털 플라자에서 노년층 디지털 교육 사업을 펼칠 어디나 지원단 8대식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디지털 나들이의 줄임말 어디나 지원단 100명은 오세훈 서울시장으로부터 온라인으로 위촉장을 받고 디지털 소외가 없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이게 디지털 교육이 너무 어렵다.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이런 것보다는 그런 디지털 전문 용어를 쉽게 우리말로 풀어서 어르신들한테 잘 알려드리게 되면은 나도 할 수 있구나. 우리 손자 손녀보다 더 잘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을 부여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들은 복지관, 경로당 등에서 활동하면서 또래 어르신 8,000명에게 눈높이를 맞춘 1:1 디지털 교육을 펼칩니다. 이 디지털은 항상 빠르게 변화하면서 또 새롭게 배워야 하는 것도 늘상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부터 배우겠다는 마음이 필요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저희 서울시나 서울디지털재단도 우리 강사님들이 활동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서울시는 집 근처 생활 SOC 시설 140곳을 디지털 배움 틀어 정해 기초부터 심화 특별 과정을 무료로 운영하는 등 디지털 취약계층 포용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BBS 뉴스 이현구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유원시설인 어린이 놀이방과 잠실 뽀로로 파크를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유원시설 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원시설 업계는 유원시설 안전검사 수수료 100% 지원과 재산세 등 감면, 유원시설 방역수칙 입장 인원 완화 등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유족으로부터 기증받은 미술품 1,488점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한국 근현대미술의 대표적인 화가이자 불자 예술가인 장욱진 화백의 작품도 60점이 기증됐고 이중섭 화백의 황소와 희귀작 흰소, 폴 고갱, 모네, 샤갈, 피카소 등 해외 유명 화가들의 작품들도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는 산성 옛길을 방문한 사실을 인증하는 스탬프 투어 앱을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옛길 주요 지점 11곳에 설치된 무선통신기기에 스마트폰을 올리면 앱을 통해 인증 스탬프를 받을 수 있으며 주요 지점을 모두 경유해 스탬프 11개를 받으면 완주 증서와 배지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서울 청계천과 조계사, 봉은사 등에서 갖가지 모양의 전통등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시작됐습니다. 서울 도심을 수놓는 각양각색의 연등은 은은하면서도 생동감 넘치는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선사하는데요. 코로나19로 올해 연등회가 비대면 온라인 중심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형형색색의 연등을 감상하며 모처럼 마음의 위안을 얻는 기회를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5월 10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